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AI가 커지다 보니까 HBM 패키징 쪽이 다시 커지는 게 올해 105%, 내년까지도 10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같이 보셔야 될 거는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들이 많아요. 예, 하여튼 가족분들도 이거 참 미리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됐었는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이 시장, 한국 시장은 또 우리 예상하고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막상 떨어질 것처럼 보이면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현금 확보는 다 벌어지고 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마 진행되면서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현금 확보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밀린 자리 쪽에서 무리해서 현금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탄력들, 그리고 또 벌어진 다음에 자리들 보면서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국내 증시의 한 축이었던 이제 반도체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었을 때 지금 그 전날, 그러니까 14일 날 같은 경우는 한 2.7% 플러스, 근데 오늘 또 2.8%대 플러스, 마이너스 1.7%대 플러스니까 합치게 되면 0.9% 플러스입니다. 이틀 사이에는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내려온 걸 반영할까요? 좀 올라가서 통합적으로 그래도. 그때 오늘 빠진 게 급락이라 거의 4.5, 거의 5% 네.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게 악재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6% 넘게 올랐습니다. 우기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나마 이쪽이 좀 반응을 해주는 걸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를 보면서 또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 기대 쪽이 살아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세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일단 타겟은 그 HBM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후공정 쪽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의 강도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엔비디아 빠지면서 낙폭 컸었고 거기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탄력은 받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번에 또 AI 관련된 쪽은 그나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AI 일단 골드만삭스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즉 한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 한 3년 정도까지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투자 들어갈 게 2천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AI 쪽에 들어가게 됐을 때 AI는 가장 큰 핵심은 칩과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 HBM3와 함께 연계되는 패키징 보게 되면 이거 무시 못할 숫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쪽으로 보는 거 맞다. 계속 여기는 체크해야 될 거고 중심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또 얘기는 생각보다 좀 안 좋은데 라고 얘기 나오는 게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네. 조금이 아니라 뭐 내년 1분기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이건 모릅니다. 변화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되면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약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장의 흐름을 보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HBM 단의 지금 투자와 함께 들어오니까 AI가 커지다 보니까 HBM 패키징 쪽이 다시 커지는 게 올해 105%, 내년까지도 10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 기준으로 2에서 3%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요. 그러면 올해 2배니까 한 4에서 6%까지 보게 되면 내년에 여기 또 2배입니다. 그러면은 10에서 12%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네. 기준 단위.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매출의 변화와 수익성의 방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요거만 돌려주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밀리고 아마 여기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타겟은 이쪽이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 작년에 그 힘든 과정을 버텼던 분들, 그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올해 들어와서 어떤 또 수익을 만드는 어떤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앞날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작년에 힘들으셨던 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힘들어 하신다고 봤었을 때는 그 바탕에는 그건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그나마 지수가 살아나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올해 강세장 뉘앙스를 많이 풍기면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강세장의 핵심은 그쪽이죠. 성장주단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밀려서 뭐 갖고 아유 내년 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텼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쪽의 빠른 전환이나 그쪽에 대한 흐름들을 못 하셨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계좌가 이게 크게 반응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약간 지금 8월 달 들어서 오면서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성장주단이 조금씩 좀 위축이 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좀 기지개를 피는 소비단 종목들. 어제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음식료, 패션, 의류, 백화점 이런 것들이 같이 쫙 움직이는데 그거를 보강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중국 소비 쪽. 네, 이쪽이 또 하나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변화들이 약간 지금부터 바뀌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의 또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는지는 이제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장주단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원래 똑같은 주도주가 같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갔던 것도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것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이쪽이 강하지 이쪽이 쉬다 보면 나머지 쪽에서 약간 올라오는 경향들 이걸 또 같이 시소 게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지금 나오는 뉴스들도 좀 아니, 뉴스라기보다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HBM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조정 기간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조정이 끝나면 우상향이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막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러면 2차전지,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또 서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만 가나? 우리도 성장의 두 축이잖아, 2차전지가. 네. 근데 지금에는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장 2차전지 볼 때 체크하시라고 하는 게 메탈 가격, 리튬 가격, 비철금속 가격 이쪽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근데 요새 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게 네. 지금 리튬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20%가 하락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를 볼 때 가장 핵심은 지금 P와 Q를 봤었을 때 Q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는 거 이상 없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는 여기 들어오면서 어떤 장벽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터져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여전히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관련된 쪽의 규제와 함께 아직은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P와 Q에 따라서 저희 실적 발표가 분기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들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일단 P가 하락했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3분기 때도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판가 한 20%까지는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망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메탈 가격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P에 영향을 주게 되면 꾸준히 Q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P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가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메탈 가격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수요와 공급단에서 수요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싸니까 수요를 자극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쪽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수요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부전하게 되면 수요가 안 나와서 메탈 가격 떨어지고 영향을 이렇게 그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여기 공급되는 가격을 봤었을 때 일단 전기차 가격들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하는 것도 압박을 받는 거겠죠. 물론 배터리 가격들이 그대로 비탄력적이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가격들이 하락하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좀 약화됩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화된 종목들이 실적이 약간 위축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차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단가 인하 압력들이 약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데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부터 배터리 관련된 소재 이런 모든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변화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직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이 뭐죠? 이 전기차,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결국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이 광물 가격이 올라야 그렇죠.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나오는 소식은 자꾸 중국이 어렵다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 움직일 거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애써 중국을 빼고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거는 빼고 미국만 바라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제 바탕이 되는 쪽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게 역할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국내 증시는 그리고 또 국내 산업들은 영향을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서 좀 슈팅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나온 하루의 결과는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에코프 불안합니다. 요거 또 따로 띄어서 제 거 만들어야 돼. 네. 어제 영상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네. 저희가 딱 보면은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기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가 붙어 있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보게 되면은 보통 1조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까지는 뭐 자금 들어올 수 있겠다. 네. 안쪽에서 들어온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수급 이벤트죠. 수급 그렇죠. 이벤트면은 일단 그 전부터는 아유 들어갈 거야라고 한 90% 이상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들어온 쪽도 있었을 거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급 이벤트가 들어온 거는 8월 딱 말 되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노리고 수급 이벤트 끝나면 괜찮아? 지겠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매도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같이 보셔야 될 거는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 수급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수급 끝나게 되면 다시 내려갈 텐데 라고 보다 보면 아마 그거는 매수세가 뭐 매수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공매도가 잡히는 거와 같이 하게 되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다 보니까 거의 크게 매수가 안 늘어난 걸로 보이겠죠. 그냥 네. 같이 올리면서 양쪽이 같이 그렇죠. 방향 움직이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던 공매도 쇼티지 그때처럼 네. 그러니까 쇼티지란다 그 쇼커버링처럼 네. 확 올라가는 이런 일은 지금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MSCI 편입될 때 보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매수가 잡히면서 이게 쭉 움직였던 경향이 컸는데 끝나고 나니까 툭 하고 이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요 정도 120만 원대는 저항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네. 119만 1,000원인가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일단 왜 거기를 말씀드렸는지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 자리 100만 원대 자리가 쉽게는 일단 이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흐름 쪽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차라리 이게 약간 균형을 잡히면서 좀 올해 한 달 정도는 한 달 반 정도는 약간 좀 정체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약간 좀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예 하기 시작하고 이제 피 가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변화 본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또 대부분 4분기 때는 돌아가는 걸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앞서서 그 가격 징조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분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동향으로 보면서 수급 이벤트는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결국 이제는 뭐 그런 어떤 뭐 공매도 쇼커버링 네. 혹은 뭐 이런 뭐 MSCI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그 성장 펀더멘털에 이제는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기대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약간 반전은 있습니다 항상. 네. 요게 생각보다 착변사 변사를 해야 되겠어 변사. 네. 그래야 조회수도 쫙 아 그래요? 해. 뭐,
뭔들 못하겠어. 어차피 이건 제가 먹을 거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꾸준히 늘어서 지난 또 공매도 수준까지를 다시 들어왔다. 수량으로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수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또 슬슬 작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너네 여기까지 했네라고 해서 혹시나 탁 전환되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 이번에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당하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또 앞으로 결전은 또 예고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늘어나는 공매도 숫자와의 흐름들은 앞으로 보는 걸로 네,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봐야 될 투자의 아이디어 어딘가요? 네, 일단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노릴 거는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쪽이 먼저일 것 같고, 그게 탄력 보는 거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소비주에서 가능한데, 이게 아마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얼만큼 들어올 것이냐가 이제 제일 숙제겠죠. 그리고 얼만큼이라고 하는 Q가 거기다가 이분들의 소비 여력이라고 해서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ASP라고 하는 과거 대비해서 단가를 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8월 11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예약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 9월 중추절, 그러니까 9월 달 중순부터가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 보는데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센 종목들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건 맞겠지만 카지노, 롯데건강개발, 세금 대행은 글로벌 텍스프리 끝. 끝. 네, 항상 두 개만 밑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네, 글로벌 텍스 프리. 네, 그거 뭐 돌파했는데 중요한 건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오를 뭐냐면, 네,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 기대감이다 보면은 쭉 갔다가 오늘 같은 날에 음봉 나올 수 있습니다. 갔다 이렇게 쭉 나와서 단기 동평선 쪽 자리 맞춰놓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두 가지가 맞지 않나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음식료 쪽에서는 서서히 고개가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오늘도 보니까 곡물 가격들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맥, 옥수수 2.7%에서 한 1.5%씩 다 빠지더라고요. 아. 네. 의외로 지금 엘니뇨 현상이나 또 보니까 흑해에서 러시아가 그 곡물 운반선에다가 삽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가격은 빠지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쪽은 당연히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게 코로나19 뒤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다 보니까 피를 두세 차례 팍 올렸습니다. 찌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곡물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 됩니다. 그러면 올라갔던 가격 C는 빠지고 그러면 이게 스프레드가 더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올해 초부터도 컸다가 빠졌다 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라면입니다. 라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했던 거는 P는 올라가고 C는 빠지는데 이제 더 중요한 Q가 확대가 되는 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Q가 확대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수출입니다. 수출이 뭐냐면은 K-팝, K-컬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와 이거 한국 건데 맛있대, 괜찮대 라고 하는 트렌드가 맞춰보다 보니까 성공한 회사들 이게 첫째는 라면일 거고 이번에 빙고 같은 경우는 빙그레 메로나가 네, 메로나 맞죠? 빙그레 네. 맞죠? 네, 이게 해외에서 수출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 수출 쪽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로 통해서 Q가 확대된 업체들은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쫙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러면 음식료 다 좋으니까 혹시 CJ제일제당 대상 이거는 아쉽게도 라이신이라고 하는 쪽이 그거죠. 사료첨가제입니다. 중국 쪽 또 중국입니다. 중국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 파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건 해당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스낵 같은 경우도 오리온의 확장이 또 중국이네요. 중국 빼고 중국이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인구도 많고. 네, 소비도 영향을 끼치네요. 중국 빼고 나머지 지역 다 호주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음식료 쪽에 이번 실적 다 나왔는데 한번 베팅해 볼까 그러면 욕이 되는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거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제가 보는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만 너무 소용돌이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1,000억이 안 됩니다 시총이. 근데
정확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 가면은 지금 매출이 1,300억인데 네. 수출이 성공이 하다 보니까 2,000억까지 나가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패션 의류 쪽입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교복을 또 중국과의 교류 확대하면서 진출한 회사가 형지 뭐 엘리트인가 이쪽이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는데 아마 이제 내수 소외주 쪽에서 부각되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쪽에서 미국 단의 또 소비 심리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쪽이 죽으면 안 되겠죠. 네. 또 소매 판매가 꺾이면은 영향을 받을 테니까 이쪽은 재고 다시 쌓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 또 여름은 별로고 하반기가 항상 또 겨울이 성수기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는 측면 쪽에서 바라보는데 종목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는 보고 또 확인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